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성장, 성공, 행복 나침반 날쌈대학의 김요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인생의 키워드는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한문에서 사이 간자를 쓰듯이 사람은 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상호 소통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만남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죠. 조난자의 무인도에서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주인공은 페덱스라는 항공 물류 택배 회사의 직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택배 물건을 항공기로 운송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류해서 무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인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주인공은 무려 4년입니다. 아무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물건 속에 있던 윌슨이라는 상표의 배구공을 친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배구공 윌슨과 매일 밤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이 주인공이 뗏목을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해류를 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무인도에서 탈출은 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칩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니까 이 배구공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바람 빠진 배구공이 뭐라고 그 배구공을 소리치면서 구하러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윌슨, 윌슨 하면서 말입니다. 안타깝게 그 부르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왜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왜냐하면 4년이라는 무려 긴 시간 동안에 이 배구공 윌슨은 단순히 배구공이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준 바로 만남이자 관계이자 소통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다움으로 그리고 MBTI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옛날에 선배님들은 혈액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A형, B형, O형, AB형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6가지 유행입니다. 여러분들은 MBTI가 어떤 유행입니까? 저는 한두 번 바뀌긴 했는데 최근에는 ENFJ형이더라고요.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합니다.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이 MBTI를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도 이 MBTI를 서로 묻고 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자기다움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존재, 독립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 정신분석학 교수인 에릭 에리스는 1968년도에 이 단어를 가지고 바로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한 개인이 타자와 구별되는 고유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는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획득해 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ID라는 단어와 entity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ID, 여러분들 ID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ID 카드, 예, 우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신입사원이 되면 목에 거는 사원증, 예,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과 직업이 3번, 4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칭들이 저에게 불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박사님, 어떤 분들은 과장님, 어떤 분들은 대표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박사, 과장, 대표라는 것은 그냥 아이디, 식별로서의 아이디에 머무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엔타이티, 실체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체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타자, 다른 사람,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바로 엔타이티,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실체가 안 만들어지고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앞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 정체성 그리고 만남,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월드뉴스에서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문 사람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려 1111일 동안 우주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죠. 그런데 나사에서는, 미국의 나사에서는 우주인이 이 우주 정거장으로 나가기 전에 항상 손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손편지. 그런데 그 손편지의 제목이 나는 누구의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 제목을 나는 누구의 누구입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주인이라면 이렇게 편지를 쓰겠죠.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남편입니다. 그죠? 나는 누구누구의 동료입니다. 또 선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인식하는 편지를, 손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왜 쓸까요? 우리가 바다에 한번 나가면 바다멍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망대해를 받아보면 자기 자신을 잊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주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외로움 단계를 지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잊게 되면 지구로 생還의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손편지를 나는 누구의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제가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관계를 다 지우개로 지우면 어떻겠습니까?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친구, 선배, 동료 이걸 다 지운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예, 정체성이 모호하고 상실하고 또 굉장히 공허함마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기술이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유명한 에리 프롬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근원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이 아니고 나 너처럼 이렇게 짝말이 근원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그 자체는 없고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가 되면서 나는 비로소 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짝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가 없이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내가 되면서 비로소 너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자처럼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늘 함께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분이 또 계십니다. 일본의 경제학자인데요.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경영의 구루, 그러니까 피터 드러크나 톰 피터스와 함께 세계적인 현대 사상가로 꼽힌 분입니다. 이분은 난문 쾌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바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만남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남, 시간, 장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 나를 설명하고요. 또 내가 지금 머무는 장소가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노인과 젊은이의 대화가 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공의 진짜 비밀을 말해줄까 하니까 이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운이 좋았어 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운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성공의 이유를, 다른 이유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굉장히 놀라면서 반문을 합니다. 정말로 그 운이라는 것이 성공 비결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잠시 동안 생각을 깊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만을 생각할 때 나는 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상상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공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진짜 비결은 사람, 만남,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에 최인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행복에 관해서 강연을 하시는데 심리학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친구가 행복할 때 본인이 행복할 가능성이 15%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할 확률이 10%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2011년도부터 청년의 삶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저듬 인생학교, 지금은 비영리 단체로 제 동기와 또 제 후배 청년들이 이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외저듬이란 단어는 위와 위저듬의 합성어 신조어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한 유익과 인재라는 의미인데요. 이 모임의 슬로건이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만남은 곧 기적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나요? 사람은 만남으로 자란다. 사실 이 말은 제 인생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제 인생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모교의 선배님들과 함께 후배들의 꿈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집필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바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수많은 소중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성장, 성공, 행복 나침판. 오늘 아쉽지만 오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나13 대학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음에 또 새로운 인생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